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우리가 지난 15회에서부터 19회까지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회에서는 성격을 나타내는 8가지 성향에 따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MBTI 성격 유형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육아를 위한 7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 팁은 MBTI 연구자들이 7년간 연구한 결과를 참조하고 저희가 30년 동안 부모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팁은 육아에는 지름길이나 특효약은 없습니다. 즉 육아의 한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독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육아는 정말 길고도 긴 마라톤과 같아서 페이스를 조절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마지막이 1차적으로는 대학 입시이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이죠. 네네. 네, 최고의 방법이 있거나 한 번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가 힘든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좋은 습관 기르기를 하고자 한다면 좋은 습관은 적어도 한 달, 2달 또는 1년, 2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형성되기 때문에 지름길이나 특단의 방법을 찾다 보면 왜 안 될까? 나만 안 될까? 그래서 엄마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네네. 네. 그런데 다이어트에도 유행이 있듯이 육아에도 유행이나 흐름 같은 것이 있는데 한때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기초해서 엄격하게 양육하는 것을 강조했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유를 먹일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양을 먹이도록 했어요. 아마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하여 사랑, 존중을 중시하고 아이 욕구와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아이가 원할 때 네. 원하는 양만큼 먹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요. 네.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주관, 다양성, 차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에서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3040 엄마 아빠들은 생활 방식도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대로 살듯이 육아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키우는 것이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육아도 기본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원리를 이해해서 중심을 잡고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심리학이나 유아교육 이론에서 보면 같은 유아교육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상반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각 이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보시면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육아의 지름길이 없듯이 두 번째 팁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훌륭한 부모도 없고 가장 부족한 부모도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꼭 완벽한 어머니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어머니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완벽한 부모의 기에 눌려서 아이가 유축될 수도 있지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완벽한 어머니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또 큰 나무 아래에서는 작은 나무가 크게 자라기 힘든 이치와 같은 원리죠. 네. 저도 주변에서 너무 아버님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리고 큰 인물이셔서 아들이 길을 못 펴서 위축이 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부, 음흠. 똑개, 멍부, 예. 멍게. 좀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유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부라는 건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입니다. 네.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모입니다.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부모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부모이신 것 같아요? 고백하는데 나는 멍부였던 것 같아요. 멍청하고 멍청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멍청해. 생각 없이 막 뭐를 할 때가 많아요. 네. 멍게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내가 볼 때 똑부 같아. 맞죠? 우리 둘들은 어찌됐든 좀 피곤한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멍게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똑개가 가장 좋다. 똑똑하지만 좀 살짝 게으른 듯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부모가 좋다.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상사도 똑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상사로 가장 좋아하는 상사가 똑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똑개가 들어온 똑개가 노력해야 들어온 되겠어요.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팁은 서로 간의 차이점은 좋은 것입니다. 네. 부모 자녀가 아니라 부부 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 그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면은 이상하다고 서로 그러고. 안 친해. 그래서 친구들 모임이나 형제들 모임에 사이가 나눠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차이점이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차이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이도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요. 샴쌍둥이를 봤는데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옆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머 저 사람들은 체액도 혈액도 통하니까 다 똑같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두 분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한 분은 외향적이고 한 분은 내향적이고 한 분은 활동을 좋아하고 한 분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외향적이거든요. 술 먹으러 가고 싶어요. 동생은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안 먹어요. 이런 걸 또 싫어하니까. 네. 형이 술을 마시니까 이 동생까지 같이 벌겋게 해서 같이 취해서 와서 저럴 때 힘들겠구나. 한 사람이 영화 보러 가시면 무조건 따라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성격이 다르니까 부족한 거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랬더니요. 동생 말이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 없어요. 이해하면 조금만 이해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점은 없어요.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습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네. 나 같으면 성질 낼 텐데. 네. 그죠? 네. 이와 같이 샴쌍둥이인데도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새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완벽주의 엄마와 좀 느슨한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우면 엄마 아빠가 다른 점이 아이에게는 좀 보완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완벽주의 엄마는 아이가 80점을 맞아왔는데도 왜 두 개를 틀렸냐고 아이를 네. 독촉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어떠냐 괜찮다 아빠는 예, 예. 넘어날 때 공부 안 했어도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이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화가 나겠죠. 아빠가 네. 그걸 맞춰주질 않고 딴소리 하니까. 네. 또 이제 그 반대도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부부 중에 아빠가 조금 더 ESJ형이고 엄마가 이렇게 NFP형이어서
아니 뭐 꼭 그걸 그렇게 다 해야 돼. 어. 근데 아빠가 오히려 아이들을 아. 체근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찌됐든 그 사이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르면 아이가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합의점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합의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지키기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의 성격이 선생님 같은 성격이 좋아서 다른 게 좋아요. 달라서 좋아요. 그렇죠. 네. 저도 우리 남편이 과묵해서 그게 매력이라서 결혼했거든요. 우리가 그 연애할 때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아이하고 차이점도 네. 좋은 것이겠죠? 네, 네. 자, 네 번째는 서로 간의 차이가 좋은 것이므로 자신만의 고유한 양육 태도의 장점을 살린다. 즉, 자기답게 아이를 키우자입니다. 네 번째 팁은. 네. 앞에서 성격이 다르면 양육 태도도 다르다고 했지만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훌륭한 인간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없듯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성격에 따라서 어머니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네. 아버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자기의 단점보다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의 모습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거죠. 네. 주위 사람들의 그 양육 태도를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면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양육 태도의 장점을 잘 살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엄마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많은 정보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자기 아이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택해서 실천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기만의 육아 방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SNS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애를 다 키워버렸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 요즘 시대에 안 키워서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팁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즐거움도 찾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때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육아에 가족들의 도움을 청하고 즐거운 일도 병행하면서 해나가면 좋겠지요. 엄마가 육아로 너무 지쳐 있으면 힘들어서 아이에게 잘해줄 여유가 없어요. 네. 부모가 일하느라 바쁘거나 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뭐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도우미 아줌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가 좀 지난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쓰는 돈 중에서 제일 아깝지 않은 돈이 그 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짜증을 들으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정작 그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3040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근데 되게 3040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라니까라도 그때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얻기 어려우면 도우미의 도움도 생각을 해볼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지금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누우면은요, 땅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때 그 피곤함, 그 어려움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걸 다 이기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승리하셨죠. 네. 네. 그다음에 6번째, 육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야 될 공동의 과제이다. 다 네. 아는 이야기이죠. 네네. 3040 시대는 이미 육아가 엄마와 아빠의 공동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이를 같이 키우는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또 부부간의 역할을 바꾼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육아를 많이 돕고 또 네. 엄마들의 사회 진출도 적극 지원을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엄마의 독박 육아가 부부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아직도 아들이 아이 기저귀를 갈거나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유를 먹인다든가 하면 화가 난다는 할머니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서 양육 태도가 다르게 되니 육아 갈등이 일어나는데 앞에 성격 유형론에서 보았듯이 타고난 성격은 못 고친다. 네, 못 고친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그 최소한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킬 수 있는 합의만 하고 각자의 성격이나 양육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이를 잘 키우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요. 성격을 못 고치죠. 우리도 그렇죠. 뭐 30년 이상 살았지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쑥쑥 박사는 여러분의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팁은 부모에게 육아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꼭 경제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떼 타임을 하겠습니다. 네. 라떼는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남편이 진보적인 남편이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일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다는 남자들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한다고 해요. 라떼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단 육아와 살림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남자도 여자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남편에게 각서를 썼어요. 너무 가고는 싶은데 남편이 공부를 하면은 육아 살림에 지장이 있다. 그거 지장 없이 할 수 있냐. 근데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각서를 썼어요. 육아와 살림에 지장 없이 공부하겠다. 감사하다고 썼지요. 네. 물론 내가 그 각서를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절엔 워킹맘들은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가지고 네. 살았습니다. 각서까지 쓰셨다니 네, 놀라운 일이네요. 사실 저도 같은 세대여서 그 결혼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많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그래, 살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제 안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워킹맘들은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것이 누구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할머니들이 도와줘도 또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배도 역시 워킹맘이죠. 상담을 전공하신 선배였는데 이제 다 그 워킹맘들의 고민이 그러니까 이랬어요. 자기 아이를 놓고 미안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가 나 같은 일하는 엄마 만난 것도 지 팔자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미안한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위안이 됐었어요. 네네. 한편 요즘 시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또 딩크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결혼을 했으나 난임 부부들도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가 되었으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일에서 성공을 했어도 육아에 실패하면 부모나 자식 모두가 힘들게 되죠. 요즘에는 육아휴직은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죠. 그러나 아직도 엄마들이 육아를 책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서 오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육아 때문에 경력 좌절이 된 것을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고, 또 전업맘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겠지요. 네. 워킹맘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몇 번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때, 네.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할 때, 네. 내지는 또 내 참다가 고2, 고3이 되어서 아이들의 학업이 문제가 되면 그때 그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지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그렇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이나 육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육아를 위한 7가지 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좀 위로가 되셨나요? 네,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편했거든요. 우리 아이를 이제 이해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하셨는데 무척 궁금한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친구분이나 이웃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